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이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사람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와 여당 전반에 걸쳐서 바로 이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이것을 언급을 했고요.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라는 사람조차도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규제하겠다고 떠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부들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기준치가 모호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현재 뒷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까딱하다가는 이 비판적인 분위기에 불이 붙어서 역풍이 불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조국도 민주당도 하나같이 한다는 소리가 실수로 가짜 내용이 들어간 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횡설수설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 실수고 아니고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조선일보를 폐지시켜달라느니 혹은 가짜뉴스를 처벌해달라는 둥 또 그놈의 서명운동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정부 시절 그 어마어마했던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선전선동을 저쪽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자,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다 아니다를 나누는 기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지금 주식을 사면 1년 뒤에 부자가 된다는 발언을 했었어요. 물론 당시 여론은 말도 안 된다, 경제는 폭망한다, 모두 도망쳐라, 부동산도 폭락할 것이다, 다 팔아야 된다 등등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1년 만에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틀린 관측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짜뉴스 유포자니까 전부 다 처벌을 해야 됩니까? 일반 국민들의 SNS까지 합치면 100만 명을 가뿐하게 넘을 텐데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처벌하자고 이제 와가지고 다 같이 감옥에 보내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규제한다라는 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 파기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그리고 미국도 이해해줬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 언론이 하도 왜곡해대니까 미국 정부에서 직접 해명까지 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한국은 순식간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우리 한국의 방공망을 침범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러시아가 정식으로 사과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영공의 침범 의도가 없었고 기기 오작동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며 우리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다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을 발표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우리 언론들은 이제 청와대 발표를 철석같이 믿었었죠. 그러나 불과 며칠 뒤에 러시아에서는 사과한 적이 없다며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 순식간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런 건 가짜뉴스 아닙니까? 관련자들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러시아 무관이 그랬다며 러시아 내부적으로 서로 말이 안 맞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그들에게 따져봐야 된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웃기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는 저렇게 관대한 사람들이 자기와 나와 생각이 다른 남들에게는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군단 말입니까?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 상황이 전 정부보다 좋아졌다며 양극화가 해소되고 모든 가구들의 소득이 올랐다고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대놓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보이십니까?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가계소득도 높아졌다.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가짜뉴스 아닙니까? 양극화가 해소됐다며 작년부터 문재인 씨는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재 우리 경제는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치라는 겁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사상 최대, 민간 고용률도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상 최대치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팩트들을 보면 그러니까 정부도 가짜뉴스를 너무나도 많이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는 몇 년 전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인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정부 시절 그 엄청난 네거티브와 선전선동을 정당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의롭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던 양반들이 자기가 비판을 받게 되자, 자기들이 공격을 받을 입장이 되자 가짜뉴스는 처벌해야 된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중성과 위선이죠. 제가 우리나라 좌파의 탈을 쓴 사람들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자, 가짜뉴스 처벌이라는 게 정말 고지고대로 쓰여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행 기준을 이런 사람들이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믿을 수가 없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라든지 개개인의 인권, 표현의 자유, 말할 권리가 멋대로 인권이 제약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파는 최소한 대통령이 국민들을 죽이려고 고의로 광우병을 들여왔다. 국정원이 땡땡 선박 밑바닥에 철근 콘크리트를 감아놨다더라. 미국 잠수함이 충돌한 건데 이것을 정부가 은폐시키고 있다. 이런 수준인 사람은 적어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선을 넘는 사람들이 극소수 있기는 있어도 확실한 건 비율적으로 바라봤을 때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광우병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철없는 방송인들, 연예인들, 웹툰 작가들이 괴담을 얼마나 많이 퍼날랐습니까? 그 전부 다 잘못된 정보였잖아요. 그 전부 다 가짜뉴스 유포자들 아닙니까? 정말로 고지고대로 한번 전 국민들을 싹 다 잡아다가, 좌파 우파 국민들을 싹 다 잡아다가 SNS 10년치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누가 더 처벌을 많이 받을까요? 누구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과 선동날조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그죠? 그거는 아니다 싶잖아요. 경제, 걱정스러울 만하니까 걱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교,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자유진영 국가의 친구들로부터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이 멀어지고 있고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IMF 단장도 소득주도 성장 그거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경제 상황이 좋다며 거짓말을 해대는데 한국 기업들의 탈출럿이 해외 직접 투자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하기 싫다잖아요. 이런 게 바로 정부가 거짓 뉴스를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 사업하기 싫다잖아, 사업가 기업가들이.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 경제 성적표가 나쁘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가짜 뉴스인가요? 한 번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정답을 먼저 내려놓고 현실에 끼워 맞추지 말고 현실과 팩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 다음에 해결책에 접근하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상적인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기업들 보고서도 못 쓰게 하고 경제 상황 팩트를 발표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증권사에 방문해가지고 입단속시키고 경고하고 이런 게 바로 정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가짜뉴스라는 말입니까? 좌파는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